다음으로 4차시 고려 복식가 장신구입니다. 왕건에 의해 건립된 고려는 대내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를 융합하여 개방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민족 문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 불교, 유교, 도교, 풍수지리설 등 10가지 사상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하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통합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불교는 왕실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일상 및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편 고려는 고려의 제23대 왕 고종 46년부터 약 80년간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의 부마국으로 놓이게 되어 자주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원이 쇠퇴함에 따라 신흥의 명나라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1392년 조선 왕조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고려시대는 전통적인 우리 복식이 당, 송,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고려 양식으로 나타납니다. 고려 도경에 의하면 고려 남성은 혼인 후에 상투를 틀며 혼인하지 않은 남성은 건으로 머리를 싸고 나머지를 뒤로 늘어뜨렸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모를 쓰지 않고 일상투를 내보이는 머리를 죄수와 다름없는 것으로 여겨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보아 고려 사람들에게 머리 모양과 쓰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상투를 틀고 U자형 동곳으로 머리를 고정하였습니다.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한 나라로 부처님 머리 모양처럼 생긴 동곳인 불두잠도 발견됩니다. 일반적으로 비녀는 잠과 체의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잠은 길쭉한 몸체에 비녀머리가 있고 체는 U자형 몸체 위에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비녀는 고대부터 주로 여자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남자들도 상투를 고정시키기 위해 동곳과 비녀를 사용하였습니다. 체는 고려시대 때까지 사용되고 조선시대에는 잠이 널리 사용되면서 그 장식이 화려해졌습니다. 이 비녀는 체에 속하는 것으로 비녀 머리 부분이 새잎 모양을 하고 있으며 한쪽 면에는 물결 무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은으로 만든 비녀로 봉황무늬 부분만 금으로 도금되어 있습니다. 봉황의 큰 벼슬과 긴 깃털이 특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금, 은이나 주옥으로 만든 비녀는 주로 상류계층에서 사용했으며 서민층 부녀자들은 나무, 뿔, 뼈 등으로 만든 비녀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봉잠이나 용잠의 경우는 행사 및 연회 시 복장의 경우 다래를 들인 큰 낭자 쪽에 꽂았으며 이것은 봉황의 깃털에 질감까지 얇은 선으로 새겨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려시대의 미혼 남녀 모두 상투를 틀지 않고 머리를 늘어뜨렸습니다. 그 길이는 무릎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원나라 풍습이 유입된 이후 변발이 유행하였습니다. 여성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붉은색 라로 머리를 묶고 나머지는 아래로 늘어뜨리거나 양갈래로 묶고 둥글게 환을 지었습니다. 부인들은 머리를 위로 올려 붉은색의 천으로 묶고 봉긋하게 묶었습니다. 여창들은 긴 머리를 비단으로 묶고 뒤통수에 느슨하게 쪽을 지기도 하였습니다. 고려시대의 남성과 여성들 모두 건을 착용하였습니다. 특히 건은 고려시대 왕에서 서민 남성에 이르기까지 상투 위에 착용하였습니다. 조반 부인과 하연 부인의 초상에서도 건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주로 노년 부인들이 썼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발립은 원나라에서 유입된 것으로 남성들은 편복을 입고 발립을 썼습니다. 이조년과 이포 초상을 보면 변발을 하고 몽고식 발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남성들이 일상에서 간단한 형태의 발립을 썼다면 외출용 쓰개로 잎을 착용했습니다. 잎은 외출용 쓰개로 남성과 여성들 모두 중립을 썼습니다. 몽수는 부인들이 외출 시에 썼던 쓰개입니다.
몽수는 서역 여인들이 두식이 중국 수당들을 거쳐 고려까지 유입된 것입니다. 원래 서역에서 몽수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용도로 쓰였지만 고려의 여인들은 몽수를 쓰되 얼굴만 들이내었습니다. 몽수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유행으로 받아들여졌고 귀부인들이 말을 타고 장거리 외출을 할 때 몽수를 썼는데 그 값이 금 한 근과 같았다고 합니다. 비첩들은 일을 해야 하므로 몽수를 늘어뜨리지 않고 정수리에 겹쳐 올려 다녔습니다. 빈천한 집에서는 몽수의 가격이 매우 고가여서 착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관은 예장용뿐만 아니라 장식용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입니다. 고려시대의 대는 포백대, 혁대, 늑건, 심의대, 조대, 색대가 있습니다. 심의는 고려시대에 주작이 전래되면서 유학자의 법복으로 착용되었습니다. 충렬할 때 예문춘추관과 문화시중을 역임한 이재현 초상화를 보면 심의대 백포대를 띠고 그 위에 검은색 선을 두른 심의대를 묶어 늘어뜨렸습니다. 고려시대의 벽화, 고려불화, 초상화 등에서 포백대, 혁대, 늑건, 심의대, 조대 등의 착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늑건은 고려시대 때 특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늑건의 착용은 실용적인 성격보다 장식적인 효과가 큽니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들도 늑건을 띤 모습을 서곡리 벽화 속 인물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귀부인들은 몸매가 드러나지 않게 넉넉한 품의 옷을 입고 감남색으로 물들인 감남늑건을 하고 금방울과 비단 향주머니를 찾습니다. 부귀한 사람일수록 비단 향주머니를 많이 착용하였습니다. 고려시대의 남성의 신은 관리의 공복과 하급관리, 평민 남성들이 신었던 화, 왕이 신었던 적석, 흑석, 가죽 또는 비단으로 만든 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평민들은 집신을 신었습니다. 고려 도경에는 집신은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아 그 모양이 괴이하나 전국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신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은 화를 신고 왕비는 관복에 청석을 신었습니다. 고려의 평민 여성들은 장식 없는 소박한 가죽으로 만든 해를 신었습니다. 박익 벽화에서 발립과 활을 착용한 남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려는 경제적, 문화적 수준이 높은 사회였기 때문에 장신구 문화도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넣은 부장품을 넣는 풍속이 적은 탓에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존하는 국내외 고려 복식 관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복에 부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 또는 순금 소재의 작은 투각 장식들입니다. 이 투각들은 새, 물고기, 거북, 꽃 등의 자연물을 주제로 하였으며 비교적 작은 것은 쌍으로, 큰 것은 단독 형태로 발굴되었습니다. 이 금동제 장신구는 정확한 용도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뒷면에 섬유질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몇 개 발견되어 옷가지에 장식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한 쌍으로 되었으며 은 또는 동으로 만들어 도금을 했습니다. 고려시대에 많이 제작되는 유물이고 제작 기법을 보면 뚫어 새기거나 밑에 모형을 대고 두드려 겉으로 모양이 나오게 하는 기법으로 무늬를 만들거나 거푸집에 쇳물을 녹여 부어 전체적인 형태를 만든 뒤 음각으로 좀 더 세밀하게 무늬를 표현하였습니다. 장식은 용, 잉어, 새, 거북이, 사슴, 가옥 등 다양한 소재를 무늬로 응용하였습니다. 고려의 귀걸이는 세안식 금동이식, 금동이식, 도금이식 귀걸이와 열매 모양을 본뜬 은제 귀걸이, 옥장식이 된 귀걸이 등이 있습니다. 이전 시대의 귀걸이나 목걸이가 유행했던 것에 비교하여 고려 시대에는 팔찌를 애용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은제 도금 타출 화조문 팔찌는 타출 기법으로 정교하게 심문한 뒤 전체에 도금하였습니다. 은제 도금 타출 화문 팔찌는
같은 모양의 정으로 만개한 꽃잎군을 안쪽에서 두드린 다음 바깥쪽에서 다시 두드려 고부조의 타출 효과를 나타내어 안이 비어 있습니다. 이 팔찌에 사용된 기법은 고려시대에 가장 발달했던 장식 기법 중 하나로 대개 소형 장신구를 만들 때 사용했으며 팔찌에서 두드려졌습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반지 중에서 뛰어난 것은 금제에 만호상 보석이 감장되어 있는 것과 녹색 보석이 박힌 것입니다. 이외에 당초문을 양각한 순금제 반지, 톱니문을 새긴 은제 반지 등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4차 시 고려의 복식과 장신구였습니다.